이번 주 큰 뉴스는 레이시온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합병 계약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소식이지만 세부 사항은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연준이 다시 한번 구조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꽤 인상적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S&P 500은 5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다시 레이시온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의 합병 이야기를 해보죠. 일요일 오후 언론은 레이시온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합병 협상에 진전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화됐죠. 표면적으로는 매우 적절합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는 다우에 포함되어 있으며 뛰어난 회사입니다. 새로운 회사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번 합병으로 5억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펜타곤 납품을 묶음으로써 절약될 것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는 주요한 전략적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라겔 콜린스를 인수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방위 산업체가 될 계획입니다. 11월에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는 오티스 엘리베이터와 캐리어 두 부서를 분리할 계획을 발표했었죠. 이 거래는 레이시온과의 거래 전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따라서 레이시온 주주들은 두 회사의 주식을 전혀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합병 계약에 따르면 레이시온 주주들은 새로 탄생할 회사에 대해 2.3348주를 얻을 것입니다. 오케이, 그건 좋은데 2.3348주나? 오티스와 캐리어가 완전히 분리되기 전까지는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축하드려요. 그런데 당신이 산 것은 당신이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당신 집에 방이 몇 개 없어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거래는 레이시온 주주들이 새로운 회사의 43%를 소유하게 되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주주들은 나머지 57%를 소유하게 됩니다. 한순간 레이시온은 월요일에 개장 전 거래에서 8% 상승했습니다. 주가는 장 초반 급등했지만 서서히 하락했습니다. 그런 다음 화요일에 레이시온은 주당 거의 10달러가 빠졌죠. 이건 절대 고무적이지 않습니다. 합병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이것은 실패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는 아마도 주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트럼프는 업계 통합에 대해 타당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60개의 주요 방위 산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5개의 방위 산업체들이 있을 뿐이죠. 20년 전 펜타곤은 록히드 마틴과 노스롭 그로만의 합병 거래를 막았습니다.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독점 관점에서 보면 현재 거래는 별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 사업은 서로 겹치지 않으니까요. 양사는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200억 달러를 더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일부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주주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투자가 빌 에커먼은 자신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편지를 보냈죠. 레이시온과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는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잉 같은 회사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보잉은 상업적인 사업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그 결과 군수계약에 대한 경쟁이 매우 심합니다. 이로 인해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익에 대한 압박이 가중됩니다. 결과적으로 합병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죠. 이 분야에서 보게 될 마지막
큰 거래는 아닐 것입니다. 레이시온 주주 입장에서 보면 합병에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더 좋은 제안을 보고 싶을 겁니다. 현재 레이시온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는 레이시온 주주에게 어떤 종류의 프리미엄도 제공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레이시온은 부러울 만한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방위, 항공우주가 자본 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이시온 주주들의 또 다른 문제는 거래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이 기본적으로 고착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합병이라는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는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합병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가격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가격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 레이시온이 더 많은 가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곧 듣게 되겠죠. 하나 더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다음 주에 다시 모이는데 중앙은행이 경제 전망을 수정하는 회의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는 주식시장을 돕기 위해 금리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연준이 게임을 시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째, 경제 데이터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의 일자리 보고서는 약간 미미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3.6%에 불과하죠. 이는 50년 만에 최저치에 가깝습니다. 이번 주 CPI 보고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기본적으로 연준의 목표치에 부합합니다. 선물 시장은 투자자들이 다음 주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31.7%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드 위원들은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몇 달 전 계획된 금리 인상을 미루기로 한 결정에 동의하지만 지금 당장 보면 매우 다른 어떤 면에서 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7월 FOMC 회의에서 선물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90%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9월에 다시 인하할 것이고 12월에 세 번째로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여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까지 두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9%로 보았습니다. 지금 이 확률은 76%입니다. 연준 정책에 좋은 대리 역할을 하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8개월 만에 최저 수익률로 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월스트리트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회의에는 연준의 금리 예측 전망이 포함됩니다. 저는 연준의 신중한 접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기대를 낮추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월스트리트는 연준이 그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는 것에 놀라고 말 것입니다. 5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무역 전쟁을 촉발시키겠다고 위협하자 월스트리트의 과격한 분노가 실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G20 회의가 열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시장의 압박을 덜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패드가 월스트리트의 하인으로 자처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